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어, 글자 부분에 스타일 만드는 방법하고 문서에 사진을 넣는 방법들을 간략하게 오늘 영상으로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번 시간에 저희가 책 표지도 만들고 D페이지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목차나 컨텐츠가 들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섹션 페이지라고 그래서 사진집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봄 사진이에요 라는 것들을 넣기 위해서 제가 섹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꼭 사진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D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섹션 페이지를 지금 만들었는데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그런 용도로 제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은 우리가 밝기를 한 50% 정도 줄여놓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이게 그라데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 글자체는 이 글자를 직접 써서 제가 이미지 형태로 놓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진 박스를 프레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각각 넣어서 복사를 이렇게 해서 간격 맞추는 방법들을 넣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즉 말하면 이런 결과 문서를 완성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들이 14장이 일목요연하게 줄을 맞춰서 지금 돼 있죠. 이것들은 뭐냐면 그리드 형태의 방식대로 사진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칸도 늘리고 칸도 줄이고 줄도 추가하고 줄도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드 형태의 사진 넣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겠고, 여기 본문에서는 이런 글씨들을 입력을 하고서 글자가 어떻게 편집되는지, 즉 말하면 큰 제목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고 소제목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여기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가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편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일관성도 있고 또 보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편집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런 방법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타일 기능을 사용해야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몇백 쪽을 하든지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스타일이 3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여기 스타일 하나, 여기 스타일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똑같잖아요. 글씨체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게 다 똑같죠. 자, 이걸 스타일로 편집을 한 다음에 이후에는 이 편집된 글자 위에다 사진을 이렇게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잘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이런 결과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닫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자인에다가 편집을 하면 이런 모양대로 지금 편집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뭐 이렇게 다 편집이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편집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편집을 하면 이런 상태가 만들어질까요? 라는 얘기죠. 자, 이게 편집이 됐어요. 이거는 에디터 화면인데요.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서 모두 편집이 된 상태를 말하고 그거를 PDF로 저장하면 이전에 보여줬던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작업했던 것까지 페이지 구성을 저희가 했잖아요. 페이지 구성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했죠. 페이지 구성을 저번에 이렇게 전체 앞에 페이지도 있고 여기가 컨텐츠 들어가는 목차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섹션 페이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 빈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구성을 저번에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색깔이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이런 색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선들이 그어져 있죠. 미리서 이렇게. 근데 페이지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똑같잖아요.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잖아요. 어디서 넣으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이 되냐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냐면 페이지 패널입니다. 이 페이지 패널을 열어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A 마스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A 마스터. 지금 B, 이 섹션 마스터는 제가 이후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A 마스터에다가 이런 선을 먼저 그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A 마스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은 4쪽하고 5쪽이 지금 더블 클릭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A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 더블 클릭을 하면 A 마스터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여기 A 마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을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선을 놓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눌러서 빼면 다시 정확히 눌러서 위치를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디다 그렸다고요? 마스터에다 그린 것입니다. A 마스터에다 그리면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이 선이 다 그어지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장의 사진이 들어간 사이즈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사진 사이즈를 여기다 맞춰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춰 넣겠다. 아니면 우리가 첫 페이지 위에서부터 넣는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넣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사진이 한 장 만약에 들어간다면 사진을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넣고서 여기다 글씨를 이 지점에다 넣겠다라고 해서 중심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단은 제가 2단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단 문서예요. 여기도 1단, 여기도 1단 문서죠. 그럼 2단으로 분리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디서부터요? 4쪽부터 임시 편집을 저는 지금부터 13쪽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Shift 키 누르고 13쪽까지 페이지를 지정을 했죠. 지금 마스터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스터 페이지 있으니까 마스터 페이지에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마스터 페이지는 없어지고 여기서 색상이 이쪽으로 돌아왔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마스터 페이지가 지금 아니에요. 4쪽에서 13쪽까지의 어떤 편집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아웃에서 여백 및 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2단을 선택을 하면 각 페이지가 이게 2등분이 되겠습니다. 세로로 2등분이죠. 열을 나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왼쪽 단, 오른쪽 단 해서 한 페이지마다 2단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글을 넣을 때 하나로 전체를 넣는 게 아니라 1단 넣고 2단 넣고 이렇게 신문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자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글자 편집되어 있는 게 여기 있거든요. 글자는 여기에 있는 글씨 내용들은 우리가 김가중 선생님이 만든 책입니다. 책. 역광선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이 글씨를 거기다 넣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A 누르면 모두 블럭 지정이 됩니다. 컨트롤 A.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러면 해도 되고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복사하기를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인디자인으로 와서 여기다 이제 4쪽이잖아요. 4쪽. 여기가 4쪽이에요. 4쪽. 여기가 4쪽인데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1단 문서로 인식을 해요. 2단인데.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박스로 텍스트 프레임을 그리는 겁니다. 텍스트 박스를 눌러서 텍스트 프레임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를 딱 만드는 거죠. 크기를. 여기까지. 그럼 하나가 만들어졌죠. 딱 정확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선택 툴로 바꿉니다. 바꿔서 얘를 선택하면 딱 선택이 됐잖아요. 그럼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요. 테두리 정도에 놔두고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2겹으로 보이죠. 2겹으로. Shift 키를 같이 눌러서 드래그하면 직선으로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자,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페이지를 중앙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두 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얘도 선택이 됐고 얘도 선택이 됐죠. 꼭지점에가 이렇게 점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앵커 포인트가. 여기 선에다가 되면 두 개가 다 움직이겠죠. Alt 키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한 세트가 복사가 됐죠. 그러면 여기 복사를 할 수 있어요. Ctrl C, 카피. Ctrl C를 탁 쳤습니다. 지금 눌렀는데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클릭을 해놔야죠. 그래야 여기가 페이지를 인식을 하겠죠. 컨트롤 V. 그러면 이쪽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한 애들이.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테두리를 잡고 이거를 이렇게 가서 선에다 딱 맞춥니다. 드래그 할 때는 손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Alt키 누르고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드래그입니다. 이렇게. 그럼 한 세트가 더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클릭을 하고 컨트롤 V 하면 계속 붙일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아무것도 누르면 안 돼요. 드래그만 합니다. 딱 선에 맞추시고요. 이때는 Alt하고 Shift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 페이지를 더 해볼까요? 여기다 클릭, 컨트롤 V. 그러면 내용이 또 중간에 어정쩡하게 들어온 상태죠. 또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 맞춰놓고요. Alt키, Shift키를 누른 상태에 드래그하면 한 세트가 더 복사가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프레임이 모두 다 그려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13쪽까지 해볼까요? 여기다 클릭, 컨트롤 V라고 눌렀죠. 이쪽으로 왔어요. 한번 복사하면 이거 지금 두 개가 해제된 거예요. 두 개를 드래그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겹칩니다. 한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놓으면 얘네들이 클립보드에서 가지고 있어요. Alt, Shift, 드래그. 한 세트가 복사가 됐죠. 자, 텍스트 프레임이 모두 그려졌습니다. 여기 안에는 글자를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장문의 글자를 넣어야 되니까 텍스트 프레임을 이렇게 길게 넣는 거죠. 사실은. 글자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글자를 어떻게 넣냐면 여기서 글자를 복사해야 되겠죠. 복사하기. 이렇게 했죠. 아까 블록 지정한 부분에서.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그냥 붙여넣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T자를 눌러서 여기다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 이렇게.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들어갔죠. 이게 그냥 기본 글자체 명조체로 들어가는 어도비 명조가 들어갔죠. 여기에 있는 선택 단추를 누르면 여기 아래가 플러스 빨간 부호가 생겨있죠. 이게 텍스트가 넘쳐있다라는 뜻이에요. 넘쳐있다. 이거를 연결되는 텍스트 문단을 스레드라는 말, 스레드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클릭을 누르면 이게 글자가 따라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앞에다가 클릭을 누르면 또 만들어졌고요. 텍스트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다 클릭만 하면 들어오겠습니다. 또 넘쳐난 게 있다면 이렇게 해서 문단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으니까 이거를 플러스 부호를 눌러서 가져와서 여기다 눌러주고요. 또 뒤에가 남아있으면 클릭을 해서 여기다 클릭을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스레드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죠. 스레드를. 여기까지가 또 있네요. 또 남아있네요. 이런. 또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모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는 글자 편집을 하려고 해요. 글자 편집을. 근데 글자 편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아까 그리드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14장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박스가 너무 커요. 위에다 사진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한 다음에 이동, 여기가 조절점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나는 이 정도까지, 여기요, 선. 이 정도까지만 내려서 딱 만들 거예요.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이 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이 이렇게 똑같을 때, 그린 컬러로 될 때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글자는 밀려서 어디로 갔을까? 맨 뒤로 가는 거예요. 맨 뒤로 밀려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밀려서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눌러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색깔이 변할 때 놓으면 되고요. 그린 컬러가 되면 줄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사진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패널을 잠깐, 페이지 패널을 잠깐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서 사진을 그리드 형태로 14장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넣는 겁니다. 사진 불러오는 키가 어떤 거죠? 컨트롤 D, 가져오기가 됩니다. 여기 사진을 내가 저장해 놓은 사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진을 몇 장을 불러올까? 우리가 여기 거를 가져와 볼까요? 여기 있는 거를 14장을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장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 컨트롤 그냥 클릭했다가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되겠죠. 확인 열기 누르면 14장이 이쪽으로 따라옵니다. 여기 보면 마우스 포인터가 14장이 와 있어요 라고 알려줄 겁니다. 보세요.
여기 14장이잖아요. 14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그릴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는데 여기를 드래그하면 절대 마우스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해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눌러졌죠. 드래그를 하면 이제 손을 띄면 안 돼요. 손을 띄면 절대로 띄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왼손에 컨트롤 쉬프트 키는 떼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방향키로 2로 올리게 되면 줄수가 늘어납니다. 한 번 눌러, 두 번 눌러, 세 번 눌러 줄수가 늘어나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지금 마우스 떼면 안 됩니다.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줄수가 줄어듭니다. 감소됩니다. 저는 두 줄로 넣을 겁니다. 자, 마우스는 눌러진 상태입니다. 지금 손 떼면 안 돼요. 오른쪽 방향키를 툭툭 치면 칸수가 늘어납니다. 칸수가 늘어나죠. 이렇게.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칸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몇 장이죠? 7장이잖아요. 7장. 그래서 저는 한 줄에 7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한번 더 조금 더 내려보면 사진 사이즈가 4:3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 이 정도로 딱 눌러서 이제 마우스를 놓을 차례입니다. 놉니다. 그럼 14장이 다 들어갔죠. 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넣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글자가 침범이 돼 있잖아요. 지금 상태가. 이거 얼마나 이쁘게 들어갔습니까? 자, 여기 선택 버튼을 밖에다 누르면 얘가 해제가 되고요. 글씨 부분에다 누르면 이 글씨의 텍스트 프레임이죠. 이걸 좀 더 내려서 맞추면 되겠죠. 이렇게. 좀 맞춰볼까요? 좀 더 내리고. 여기도 좀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색깔이 그린 컬러로 되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내가 제목 쓰려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올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줄이면 색깔이 그린 컬러로 보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밀려난 애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맨 뒤에서 밀려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찍어서 클릭. 스레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클릭하면은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넘쳐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게. 넘쳐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은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다 넣어버렸죠. 이제 여기다가 글씨 편집을 할 겁니다. 역광선의 미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시된 이 소제목들, 소제목을 나는 편집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소제목의 글자체를 뭘로 하고 이거 하나만 딱 꾸며놓으면 이 소제목을 전부 편집할 수 있도록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방법이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스타일이 단락 스타일을 만들면 한 단락이 모두 바뀌게 되는 거죠. 단락이라는 말은 엔터에서 엔터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엔터에서 엔터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단락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죠. 자, 이 패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창 메뉴에서 꺼내는 거예요. 창 메뉴. 자, 시간이 없어서 단락 스타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 단락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새로 하나 만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듭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 단락 스타일 1이 생겼잖아요. 요거를 꾸며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됐죠. 더블 클릭. 그럼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여기다 누르면 안 되세요. 여기다가. 여기 이쯤에다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다 작은 제목이라는 글씨를 쓰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제목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제목이 좋겠습니다. 자, 기본 문자 서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글자들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눔 발음고딕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그 글자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나눔이면 니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눔 발음고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6포인트 정도로 하면 여기가 16포인트로 돼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왜 안 보이냐면 이걸 만들 때 드래그를 해놔야 돼요. T자로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놓고 하거나 그냥 여기 안에다 넣어놔야 돼요. 여기 안에다 깜빡깜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스타일을 우리가 꾸며야 되겠죠. 여기 더블 클릭하면 꾸밀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깜빡깜빡 해야 됩니다. 자, 더블 클릭. 자, 이제 여기다 다시 합니다. 소제목이 아니라 작은 제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문자 서식을 내가 스타일 이름이었죠. 작은 제목은
나눔 발음고딕이 있었죠. 나눔 발음고딕이라고 있었죠. 여기 가면 뭐 나눔 발음고딕이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나눔 발음고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글씨가 지금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미리 보기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14포인트라고 했어요. 14포인트 이렇게. 그 다음에 행간은 16인데 제가 한 17 정도 했어요. 행간이 뭐냐면 이거 줄하고 줄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크기는 14포인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간이란 말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 이 간격을 좀 좁혀놓은 게 좋아요. 한글은 좀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한 50 정도로, 마이너스 50 정도로 하면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많이 좁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레귤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볼드로 하면 좀 진한 글씨가 되겠습니다. 볼드로 하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꾸몄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자 서식이 있는데 고급 문자 서식은 뭐냐면 가로 비율, 세로 비율 뭐 이런 게 되겠죠. 이게 장평이라고 해요. 글자가 얼마나 뚱뚱해지느냐 이런 뜻인데요. 글자를 좀 뚱뚱하게 하려면 110% 이렇게 하면 110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 다른 데를 한번 클릭해보면 늘어나 있잖아요. 옆으로 뚱뚱해지잖아요. 글씨가 지금. 근데 이제 글자가 이런 제목 글자 같은 경우는 약간 뚱뚱해져도 되지만 이런 글자가 뚱뚱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10%에서 1.1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들여쓰기라고 있는데요. 이 들여쓰기. 들여쓰기가 뭘까? 이런 거죠. 자, 이제 들여쓰기는 우선 하지 않고 여기 있는 간격만 이거 나머지는 안 하고 여기만 수정하도록 했고요. 우리가 여기 확인 눌러보죠. 확인 눌러보면 여기까지 수정이 됐죠. 작은 제목이. 그런데 우리가 이전 문서를 보면 우리가 여기가 소제목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을 씌워놨잖아요. 백그라운드에다 만들어놨죠. 음영이 지금 설정이 돼 있죠. 이걸 다시 거기 가서 수정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 수정을 할 겁니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계속 수정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노란색을 여기다 넣냐면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잘 보세요. 문자 색상은 어떤 색상으로 넣을까요? 이런 말이죠. 근데 밑줄로 넣어야 됩니다. 밑줄. 여기 넣으면 밑줄을 켜주고요. 여기 보셔야 돼요. 이게 미리 보기 체크돼 있어요. 여기를 두께를 계속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가 두께가 되게 늘어나잖아요. 여기가 두꺼워졌죠. 이거를 마이너스로 가면 이 밑줄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올렸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옅은 색으로 색을 바꿔줘야 되겠죠. 노란색 이런 걸 바꾸면 안에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색깔을 약간 옅어줘도 되고요. 여기 색깔을 약간 빼주면 90%면 약간 옅어진 글씨거든요. 이 노란색이 약간 90%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하고 꾸며졌죠.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하나가 딱 완성이 되면 확인 눌렀죠. 그럼 여기가 작은 제목이 생겼잖아요. 지금서부터는 여기다 클릭만 해놓으면 되세요. 클릭. 작은 제목. 계속 이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쉽다라는 글자가 기자고 딱 맞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 수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한 번만 수정하면 모든 스타일에는 적용이 되겠죠. 더블 클릭. 이거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서. 자, 들여쓰기, 내어쓰기에서 수정을 하는 건데 여기가 먼저 들여쓰기가 예를 들면 5포인트 정도, 내가 6포인트 정도 했다. 그럼 마이너스 6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여기를 먼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5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가 돼 있어요. 여기를 먼저 수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면 5가 수정이 되세요. 그러면 이 글씨가 기자고 십자고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기 다 하면 작은 제목. 여기도 작은 제목. 블럭을 안 잡아도 돼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도 깜빡깜빡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놓고요. 여기도 작은 제목. 이걸 만약에 여기다 놔두고 작은 제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바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가 기본 단락으로 다시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작은 제목. 여기도 작은 제목.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거 없잖아요. 다 소제목이 다 이미 끝나버린 거죠. 여기 자체가. 그렇죠? 자, 이제 뭐만 만들면 되죠? 여기다 이것만 만들면 되겠죠. 이거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부터.
자,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전부 바뀌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단이 어디냐면 단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그냥 커서만 놔두면 되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선택 단추, 여기 스타일을 새로 만드는 것을 클릭하고 여기 새로 만들어진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단락 스타일 1이에요. 그럼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여기 뒤쯤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거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제 제가 본문 여기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만들면 좋을까요? 본문 내용 이렇게 자기가 알도록 쓰면 되겠죠. 본문 내용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여기서부터 본문 내용 글자가 있죠. 이걸 수정을 잘해야 되겠죠. 일단 나눔 명조로 할 거예요. 제가 나눔 명조라는 글씨를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럼 나눔 명조면 니은이니까 여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니은해가 나눔 명조가 있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나눔 명조로 다 바뀌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그 다음에 행간은 좀 띄운 게 좋으세요. 보통 16 정도에서 18 정도로 띄우면 예쁘세요. 18. 이렇게 18 정도로 띄웠어요. 자가는 붙이는 게 좋으세요. 자가는 마이너스 50으로 갈 거예요. 그럼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탁 붙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손을 안 대도 되고 손을 대도 좋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행간, 줄하고 줄 사이 간격,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이거 띄웠죠. 글자체. 그 다음에 레귤러로 글씨가 얇은 글씨로 썼다는 얘기죠. 고급 문자 서식에서 글자가 너무 뚱뚱하면 안 이쁘세요. 98 너무 줄어들면 안 돼요. 98이면 약간 홀쭉한 글씨가 약간 들어갈 거예요. 약간 날렵하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 봐야 됩니다. 첫 줄 들여쓰기가 있습니다. 첫 줄. 여기가 4 정도 들어가면 4 정도 들어가면 이 서자하고 두 번째 글자하고 일치가 되세요. 4 정도가 아주 좋겠습니다. 몇 포인트에서? 12포인트에서 4 정도를 제가 여기다 4 들여쓰기 4 정도를 줬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번째 글자하고 거의 맞다는 거죠. 3.5 정도 해도 되겠습니다. 3.5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5 엔터를 쳐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 엔터 치지만 옆에를 누르는 게 좋은데 들여쓰기 내어쓰기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들여쓰기라는 게 있고 왼쪽 들여쓰기가 있죠. 선에 딱 붙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 글씨가. 그래서 선을 약간 띄기 위해서 1mm 그럼 옆에가 왼쪽이 좀 띄어지잖아요. 여기가.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띄우면 여기 선에가 딱 붙지 않고 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아래 문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 달락은 딱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만 편집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후 공백이란 말은 뭐냐면 서양에서는 할 때 위에가 좀 떨어진 게 좋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럼 아래가 좀 떨어진 게 좋겠느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단락하고 단락 사이에는 좀 떨어진 게 이렇게 가독성이 생기겠잖아요. 그래서 이후 이전 공백을 1 띄우면 이후 공백도 1mm 정도 띄우면 이렇게 간격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후도 떨어지고 이전도 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예쁘게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지금. 그러면 줄 끝 맞춤 이것은 뭐냐면 이 줄이 보면 여기가 우리가 영문자가 들어오면 여기가 중간에가 딱 맞춰져 있지만 간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맞춰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요거 자 기본 값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정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왼쪽 들여쓰기, 첫 줄 들여쓰기 3.5, 이전 공백 1, 이후 공백 1. 그 다음에 오른쪽 들여쓰기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선에서 붙지 않도록 좀 띄워놓은 거죠. 여기 아래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문자 색깔을 진짜 검정색으로 또 맞춰놨죠. 검정색이 맞네요. 여기가 검정색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확인을 누를 겁니다. 확인.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죠. 본문 내용이. 기본 단락 그러면 여기가 다시 기본으로 갔죠. 자, 본문 단락이란 말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이렇게. 본문 내용 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떨어진 것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안 해도 돼요. 일부분만 단락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Shift 키 누르고 본문 내용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또 아주 보정이 아주 편집이 잘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지금 단락을 묶어놨어요. 본문 내용을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편집이 끝났죠. 얼마나 편집이 빨리 끝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본문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본문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 자, 어딨죠? 여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선택 툴로 눌러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다 클릭을 하면 또 이어졌죠. 그럼 이것도 다 편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드래그해서 기본 단락으로 되어 있죠. 지금 본문 내용을 누르면 딱 바뀌죠. 줄 사이도 바뀌고 이렇게 바뀐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편집이 지금 제가 두 가지 과정만 했는데도 편집이 금방 바뀌어 버리죠. 여기까지가 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페이지 수하고 여기하고 너무 붙어가지고 페이지 수가 답답해 보이죠. 그때는 여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올려주죠. 박스를 그릴 때 아예 처음부터 박스를 거기까지만 그렸으면 참 좋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거죠. 여기까지 만들면 이렇게 뒤로 넘쳐난 애들은 넘어가니까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올려보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좀 올리면 얘가 어디로 가죠? 저쪽으로 바뀌어지겠죠.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페이지 수도 넉넉하게 나와 있고 이 부분도 다 수정이 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제 뭐를 하냐면 자, 중간에 저장을 한번 제가 누르겠습니다. 저장을. 파일에서 중간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저장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까지 고친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아까 보였던 대로 얘처럼 사진을 이렇게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진들을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넣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얘를 넣어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혼자 편집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냥 텍스트 박스 넣어서 그냥 써서 이게 편집하면 되거든요. 글씨 자체를. 자, 일단 사진을 먼저 넣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요. 자, 사진 작업을 한번 하겠죠.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들어갈 자리에다 어떻게 하냐면 프레임 박스를 하나씩 만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요 정도 크기로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만 작게 할까요? 이거 작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선택 단추를 눌러야 돼요. 선택 단추를 눌러야 이게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자,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사진을 불러오는 거는 컨트롤 D 그러는 거예요. 컨트롤 D. 요걸 넣을 거예요. 이거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근데 이게 사진이 너무 이렇게 확대된 거죠. 원본 크기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3개를 누르고 C 누르면 전체가 다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확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 선택 단추로 가운데 보면 손바닥 모양이 보일 때 클릭하면 여기 외곽선이 보인다 그랬죠.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사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거 옮겨도 돼요. 지금은 이 손바닥 모양일 때는 옮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서 크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게 되면 글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글씨가 뒤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체를 선택을 해요. 손바닥 모양이 아니에요. 화살표 모양일 때 클릭을 하면 개체 선택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창 메뉴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텍스트 감싸기라는 패널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자,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다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텍스트 감싸기가 설정이 됩니다. 테두리 감싸기라고 그래서 그럼 글씨가 빠져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 오른쪽에 좀 여백이 있어야 이쁘겠잖아요. 글씨가 빠져나왔는데 여기에 그림을 뺑뺑 도는 거예요. 얘가. 그럼 여기서 여기 여백이 있어요. 오른쪽 여백만 띄워야 되겠다. 그럼 이걸 해제를 해요. 해제를 한 다음에 오른쪽이라고 여기가 있죠. 여기만 2mm로 늘려주면 여기 오른쪽 잠깐만요. 이걸 선택을 했죠. 왼쪽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요. 자, 컨트롤 Z 다시 뺐어요. 이게 1mm가 아니에요. 이거 왼쪽이에요. 가만히 대고 있어 봐요. 뭐라고 나오나? 오른쪽 여백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오른쪽이 좀 떨어져서 글씨가 이 사진하고 좀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띄워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진 안쪽에 들어가 있던 글자는 빠져나온 상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텍스트 박스를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다도 넣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얼마든 길게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D 이렇게 넣었죠. D 길게 넣어서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키를 3개를 누르고 C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선택 단추로 손바닥이 나올 때 클릭을 해서 이거 이동이 마음대로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이 지금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여기까지 만들었죠. 이렇게 여기까지 시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은 직선으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시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기를 이렇게 줄여놔야 되겠죠. 이 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인데 이거 복사가 됐군요. 지금 딜리트 이렇게 올려서 여기가 글씨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두 번째 그 텍스트 감싸기라고 누르면 되겠죠. 이거는 오른쪽 간격을 띄우고 아래도 간격을 띄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 중간을 풀어놓으면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돼요. 같이 늘어나요. 한번 누르면 다 1mm가 띄워지는 거죠. 지금 전체 2mm가 띄워져 있죠. 왼쪽도 띄워지고 오른쪽도 띄워진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한꺼번에 띄우면 여기 오른쪽도 띄워지고 아래도 띄워지는 거죠. 위에도 띄워진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또 사진을 옆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럼 얘를 아예 박스를 내리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크게 넣으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는 반쪽만 넣어야 되겠다. 여기는 반쪽만 넣는 거죠. 그럼 텍스트 프레임을 이게 사진 프레임을 먼저 그리면 좋겠죠. 이렇게 사진이 들어갈 프레임을 먼저 여기까지 만들겠다라고 그려야 되겠죠. 컨트롤 D 넣고서 사진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사진을 자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컨트롤 시프트 알트 C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선택 단추를 눌러서 사진을 조금 이게 프레임을 아래쪽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딱 맞춰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 될 때 눌러서 사진 위치는 좀 수정할 수 있겠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택 단추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개체 선택이에요. 그래 놓고 여기에 여백을 좀 띄워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사진을 감싸주세요. 그러면 이게 글자가 다 빠져나왔죠. 여기서 빠져나. 이거는 좀 내려놨기 때문에 아까 크기를 내려놔서 이건 상관이 없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빠져나온 거죠. 여기에. 그럼 여기가 오른쪽 여백, 아래 여백이 좀 늘어나야 되니까 이거 눌러서 2mm 정도 늘려놓으면 여기도 좀 2mm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도 2mm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요. 이렇게 들어갔죠. 사진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을 또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죠.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죠.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여기 텍스트 박스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여기 박스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 이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여기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 있죠. 좀 더 내려볼까요? 좀 더 내려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내렸고 여기도 조금 더 내렸죠. 여기까지 내렸잖아요. 그럼 사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여기 사진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 여기 사진을 텍스트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서 여기다가 여기 이쯤에다 넣을 거예요. 이쯤에다 이렇게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넣을 수 있죠? 컨트롤 D라고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아무거나 하나 넣도록 할게요. 그냥 이런 거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알트 시프트 C 이렇게 가운데로 만들어 놨고요. 이거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선택한 다음에 글씨 감싸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빠져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mm 정도 띄워주면 글씨가 이렇게 떨어진다. 사진에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 여기다 사진을 넣을 거예요. 조금 더 크게 넣고 싶으면 이렇게 좀 내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내려서 줄을 딱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사진 넣으면 되게 간단하겠죠. 어떻게 넣습니까? 프레임을 먼저 만든다 그랬죠. 안 만들면은 넣는 것이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사진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 D 눌러서 하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불러왔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여기 놓잖아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를 3개를 누르고 C라고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손바닥 모양일 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위치를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밖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 사진을 하나 더 넣어보도록 하죠. 이쯤에다가 프레임을 먼저 그립니다. 그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먼저 그리면 사진이 들어가죠. 자, Alt, 컨트롤 D라고 그랬죠. 컨트롤 D 그러면 사진을 불러오는 거예요. 컨트롤 D. 자, 눌렀습니다. 선택을 눌렀고요. 컨트롤 Alt, Shift C 누르면은 작아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자를 밀어야 되니까 여기는 글자를 여기 감싸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텍스트 프레임을 미리 밀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뒤에가 글씨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감싸기를 눌러야 글씨가 빠져나오고 여기에서 2mm 정도 여백을 주면 글씨가 여기에서 2mm 정도가 이렇게 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띄어진 게 보기가 싫으면 여기에서 이걸 누른 다음에 아래로 띄우는 거 있죠. 아래로. 아래쪽 띄운 거는 그냥 0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글씨가 더 붙잖아요. 1mm만 줘도 되겠죠. 1mm 하니까 많이 떨어지네요. 조금만 내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텍스트 여기에 프레임이 될 때 개체 프레임에서 내려야 됩니다. 개체 프레임. 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사진이 지금 들어갔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편집된 걸 보면 여기를 편집된 걸 보면 여기 뒷장을 보니까 크게 들어가 있죠. 크게.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오히려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이걸 들어가서 자, 하나 들어갔어요. 여기다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를 선택 툴로 클릭을 하면 텍스트 프레임이 선택이 됐죠. 크게 넣기 때문에 여기까지 드래그하고 여기도 요만큼에서 맞춰주고 이렇게 여기도 맞춰줄 거예요. 제가 여기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냥 여기도 텍스트 프레임은 다 내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왜? 글자가 안 들어가도록 다 막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되게 간단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사진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어떻게 넣을까요? 프레임을 먼저 그린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가장 크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연선까지 모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컨트롤 D 이거 눌러서 좀 포즈가 큰 거를 하나 넣겠습니다. 여기서 자, 인수하고 정연이 사진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여기서 넓게 들어가면 예쁜 사진이 어떤 걸까요? 라고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찾아보죠. 자, 이런 사진을 좀 넓은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그냥 하나 넣겠습니다. 이 사진을. 그러면 여기 사진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컨트롤 시프트 알트 C를 누르면 원래 원본 크기로 축소가 됐고요. 여기 선택 단추에서 손바닥이 보일 때 손바닥. 지금 손바닥이 보여야 되는데 손바닥이 안 보여요. 자, 여기 보이잖아요. 클릭 그러면 여기 지금 위아래가 굉장히 지금 여백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내리면 사진이 내려가세요. 이렇게 내리면 사진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원본 크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우클릭해서 나중에 성능으로 이렇게 이거를 고품질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세요. 글씨가 지금 돌아오죠. 사진이 봐봐요. 아주 진해집니다. 정확하게 돌아왔죠. 자, 이제 아직 남는 게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선택 툴을 가지고 얘를 플러스를 클릭하면 스레드가 옵니다. 스레드. 남아있는 글씨가 이쪽으로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또 남았어요. 이걸 붙여다가 이렇게 붙이면 아직도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만들기 여기 붙여다가 클릭을 했죠. 여기다 그냥 눌러도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10페이지까지 우리가 편집이 된 사진이 다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왜 그러면 이 사진은 텍스트 감싸기를 하지 않느냐. 이것은 프레임 자체를 텍스트 프레임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여기 그림을 텍스트가 분리될 수 있도록 감싸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다 눌러서. 이거는 텍스트 프레임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눌렀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됐고요.
이거를 PDF 파일로 편집을 한다. 나중에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편집한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스타일을 몇 개 만들었죠? 달랑 2개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단락 스타일 2개 만들어졌죠. 그래도 이렇게 편집이 예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해보고 여기 이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단락이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블럭 지정한 부분만 바뀌게 됩니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보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죠, 여기. 지금 여기다 블럭을 먼저 잡아놓은 게 좋으세요. 나 요만큼을 먼저 바꿀 거야, 라는 뜻이죠. 여기. 문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블럭 지정한 것만큼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블럭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다가 문자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1이라고 생겼죠. 새로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르니까 이게 생긴 거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옮겨 놓고요. 이거 보면서 해야 돼. 미리 보기라고 했죠. 문자 서식이에요. 이게 문자 서식. 글꼴은 뭘가 하긴 여기에 글꼴을 내가 다른 걸로 바꿀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글꼴은 안 바꿀 거예요. 지금 제가 뭐만 하냐면 우리가 밑줄 같은 거 한번 그어볼 거예요. 진하게 글씨를 하고 밑줄을 할 거예요. 여기가 밑줄이 있나요? 자, 밑줄을 찾아야 돼요. 여기 밑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밑줄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께가 있고요. 밑줄 켬을 넣어놓고요. 켬. 그 다음에 두께가 1포인트라고 나왔죠. 1포인트. 그 다음에 유형은 뭐냐? 실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실선. 그럼 여기 아래가 이제 유형이 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께가 1포인트가 2포인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오프셋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게 플러스로 가면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로 가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글씨가. 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2 정도로 해보죠. 색상이 있어요. 색상 검정색. 검정색으로 할까요? 검정색. 빨강색으로 그냥 해볼까요? 옐로우. 레드가 이거네요. 이거 레드가 다 빨강색인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거를 밑줄 옵션이 만들어졌죠. 밑줄 켬을 했죠. 여기 한번 눌러보죠. 그냥 확인. 밖에 한번 눌러볼까요? 밑줄이 안 그어졌는데요. 밑줄이 안 그어졌어요. 아, 이게 이제 문자 스타일을 적용했는데도 안 바꿔지네요. 지금요. 왜 안 바꿔졌을까요? 다시 더블 클릭 한번 해보죠. 여기가 일반이고 여기가 밑줄 옵션이 있죠. 밑줄 옵션 1포인트 색조 100% 밑줄 켬이에요. 켬. 켜져야 돼요.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오프셋을 좀 더 양수 쪽으로 가보죠. 좀 더 크게. 이 아래 보이잖아요. 지금요. 여기 유형이 돼야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이 다 설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좀 두껍게 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두껍게. 우리가 두껍게 글씨를 볼드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이 여기서는 아예 글자체에서 수정을 하나요? 여기서 크기, 커닝, 행간, 자간, 대소문자, 문자 정렬, 글자 모음. 여기를 글자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뭘로요? 나눔 고딕으로 좀 해보죠. 나눔 고딕. 이걸로. 그럼 이걸로 나눔 고딕 여기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나눔 고딕에서 볼드로 한번 바꿔보죠. 좀 진하게. 그 다음에 문자 서식. 앞에 공간, 뒤에 공간. 문자 색상. 이거 만들었고요. 여기가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고 경사도 있네요. 경사가 뭐가 있나요? 되나요? 일단 이것만 제가 지정을 해보죠. 우리가 지정한 거는 뭐 있냐면 여기 눌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눌러보면 나눔 고딕 볼드로 만들었죠. 그리고 밑줄을 우리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밑줄을 여기다가 이렇게. 이 부분만 우리가 문자 스타일이라고 만들었죠. 문자 스타일에서 문자 1인데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죠. 뭐라고요? 밑줄. 그 다음에 언더바 강조. 이렇게 써놓으면 조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렇게 한 데마다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 부분에다 만들 거야. 그럼 이거 누르면 이게 부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나는 부분적으로 하고 싶다. 단락이 아니라 단락 간격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글씨만 하겠다라는 뜻이죠. 블록 지정한 부분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문자 스타일을 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단락 스타일 꺼내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문자 스타일 꺼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개체 스타일을 만들면 뭐 음영이라든가 이런 거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림자 같은 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실습할 때 이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반복하는 걸로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